지금의 우리 세상을 만든 게 뭘까요? 뭐 강철? 아니면 석탄? 글쎄요. 어쩌면 아주 작은 유리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바로 그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잡한 현대 문명 전체가 정말로 깨지기 쉬운 작은 유리 조각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 놀라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꼭 무슨 오래된 박물관, 유물처럼 생겼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작은 유리관이 인류에게 전기를 길들이는 법을 처음으로 알려준 그런 엄청난 물건입니다. 그냥 전기를 켜고 끄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기의 흐름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바로 그 첫 순간을 만들어준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제어의 불꽃입니다. 모든 건 아주 미세한 전기의 흐름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진공관이 바로 그 첫 불꽃을 탁 튀운 겁니다. 역사는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레밍의 다이오드가 전류를 딱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문을 열었다면요. 디포리스트가 발명한 트라이오드는 그 문에다가 손잡이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그리드라는 작은 부품 하나 덕분에 인류는 전자의 흐름을 약하게도 강하게도 정말 마음먹은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손잡이 하나가 말 그대로 두 가지 마법을 부린 셈입니다. 첫째는 아주 작은 소리를 거대한 함성으로 만드는 증폭, 그리고 둘째는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전기를 수천 번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정말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능력이 어떻게 세상을 통째로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정복.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리라는 장벽을 진공관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보시죠. 증폭의 원리는 사실 간단해요. 속삭이는 목소리를 경기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함성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거든요. 원래 전기 신호라는 건 멀리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진공관이 그 거의 죽어가는 신호를 딱 붙잡아서 몇 번이고 다시 생생하게 되살려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 건너 멀리 떠나 있는 가족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고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콘서트 음악이 내 집 거실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폭 기술이 만들어낸 이전 세대는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연결된 세상의 모습이었죠. 자, 세 번째 이야기, 컴퓨터의 탄생입니다. 진공관은 단지 거리의 한계만 극복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 지성의 한계, 그러니까 기계에게 생각을 시키는 문제까지 도전장을 내밀었죠. 진공관의 두 번째 마법, 바로 스위칭입니다. 원리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전기를 켠다, 그리고 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그냥 1과 0으로 약속한 거죠. 그리고 이 단순하기 짝이 없는 켜고 끄는 동작을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할 속도로 반복하면서 기계가 드디어 계산, 이러는 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디지털 세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만 개 스위치가 모여서 탄생한 괴물이 바로 저 ENIAC입니다. 집채만한 컴퓨터 안에서 18,000개나 되는 진공관이 빛을 내면서 깜빡이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거대한 기계 두뇌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비록 엄청나게 크고 뜨거웠지만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은 바로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각과 청각의 혁명.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넘어서 진공관이 우리 집 거실의 풍경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TV의 상징이었던 저 뚱뚱한 브라운관 있죠. 사실 그게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진공관이었어요. 원리는 뭐냐면 튜브 한쪽 끝에 있는 전자총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의 총알들을 스크린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쏴보내는 거였죠. 근데 이 총알들이 어떻게 그림을 만들어낼까요? 비밀은 바로 편향 코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코일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붓처럼 전자빔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거예요. 이 붓이
눈 깜짝할 사이에 화면 전체를 한 줄 한 줄 스캔하면서 그림을 그려내면 우리 뇌는 그걸 하나의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기술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위대했던 거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물리적인 한계였죠. 애니악 같은 초기 컴퓨터는요, 말 그대로 불을 뿜는 기계였어요. 수만 개의 진공관이 내뿜는 열기가 방 전체를 한여름 찜통으로 만들어버렸고, 저런 거대한 냉각팬이 굉음을 내면서 돌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녹아내릴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대부분이 계산이 아니라 그냥 열로 낭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거인은 심장이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연약했죠. 필라멘트는 전구처럼 툭하면 끊어졌고요. 엔지니어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다리를 들고 저 거대한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수만 개의 부품 사이에서 밤새 나가버린 단 하나의 진공관을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정말 최첨단 기술의 역설이었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진공관은 너무 컸고 전기를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뜨거웠으며 또 너무 자주 고장났습니다. 분명히 혁신을 이끌었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고 만 거죠. 이제 새로운 대안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공관의 마지막 메아리. 이제 거인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1947년 드디어 벨 연구소에서 해결책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진공관이 가진 모든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했죠. 작고 단단하고 차가웠으며 거의 영원히 작동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하나를 가득 채우던 거대한 계산기가 이제는 우리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그리고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은 이 작은 칩으로 이어진 지난 반세기 전자공학의 위대한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진공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그 생명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소리의 세계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불완전한 건데 진공관이 신호를 증폭할 때 만들어내는 그 미세한 왜곡, 그러니까 짝수배음이라는 게 디지털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하고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최고의 소리를 추구하는 오디오 애호가들,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부터 수많은 록 기타리스트들이 사랑했던 그 특유의 크런치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기타 앰프 시장에서는 여전히 진공관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효율 때문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감성 때문에 살아남은 기술인 셈이죠. 진공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완벽한 기술도 결국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고 정말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기술들 속에는 과연 어떤 거인의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